네. 자, 계속해서 문제 또 풀어볼까요? 자, 10번 문제. 아까 지난 시간에 풀었던 마지막 문제하고 같은 스타일로 한번 풀어볼까요? 데이터가 기초재고, 메이백, 기말재고 이런 걸 주었어요. 기초재고, 메이백, 기말재고 그러면서 매출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T자 상품 계정이라고 딱 그려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기초, 메이. 자, 원가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기말, 요거 갖다 집어넣으면 원가가 나오게 돼 있죠. 자, 기초는 5만원. 여기다 5만원. 자, 근데 메이백이 좀 복잡하네요. 메이백이 왜 복잡하느냐. 메이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딸린 식구가 좀 여러 개 있어요. 매입 환출과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 운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빼야 될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해보고 더해야 할 것은 동그라미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우리 순 매입액을 구하려면은요, 매입액에서 빼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7만 원과 15,000원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매입액에서. 그리고 매입하는데 들어간 운임이 있다는 거예요. 운임은 매입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기를 가지고 총 매입액 75만 원에다가 8만 5천 원은 빼고 8만 5천 원은 빼고 2만 원은 더하는 거죠. 그러면 68만 5천 원 나오네요. 매입액이 68만 5천 원. 그래서 여기 총 매입액에서요. 여기 운임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빼줄 거 빼주고 더할 건 더해줘요. 그러면 이제 차변 합계가 나왔죠. 예, 73만 5천 원 나오죠. 대변도 73만 5천 원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기말 재고액 여기 17만 원 있죠. 예, 17만 원 기말 재고액. 그래서 73만 5천 원에서 17만 원 뺀 것이 매출 원가예요. 74만 5천 원 빼기 기말 재고 17만 원. 계산을 하니까 565 000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순매입액 계산할 때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차감하는 것이고 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더해주는 것이고 한다.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죠. 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 구조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한두 번은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영업이익을 구하라. 자료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구하라. 자, 여러분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잖아요. 매출액에서 메뉴에 매출액이 있고 그 밑에 매출 원가를 빼주죠. 예.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일단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50만 원이 뭐죠? 매출 총이익. 예, 매출 총이익이 50만 원이에요.
이제 이 매출총이 5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를 골라서 빼주면 영업이익이에요. 그죠? 네. 나머지 인제 판매관리비를 골라 봅니다. 여러분 퇴직급여는 판매관리비 맞나요? 맞아요. 개발비는요? 예, 무형자산이죠. 법인세 비용은요? 예, 이건 별도의 비용이에요. 독립후생비는요? 예, 판매관리비 맞습니다. 저 위에 잡이익은 뭐 영업의 수익이니까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인제 5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18만 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50만 원에서 빼기 18만 원. 예. 고게 인제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만 원이 나오네요. 이게 인제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이 32만 원이다. 답은 4 번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6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예 다루어 봤던 경험해 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5 번도 혹시 나올 줄 모르니까 한번 풀어 볼게요 요거.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박 부장과 이대리 대화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알맞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박 부장이 매입한 상품 중 결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이대리가 결함이 미미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매입 가격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자, 반품하지 않고 할인받는 것은 우리가 애누리라고 하나요? 할인이라고 하나요? 애누리라고 합니다. 애누리. 할인하고 달라요. 할인은 그 상품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약정일보다 미리 지급함으로써 할인받는 것이 매입 할인이고 하자가 있어서 할인받는 것은 애누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박 부장이 나머지 상품 대금은 언제 지급 예정입니까? 이 대리가 지급 기일보다 빨리 지급해서 할인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약정한 날보다 빨리 갚아서 할인받는 것은 매입 할인.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을 구분할 줄,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거를 점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관한 문제 또 37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매출액이든 매출 원가이든 판매 관리비든 해야죠. 그러면 매출액도 아니고 매출 원가도 아니고 판매 관리비도 아닌 것이 보기에 뭔가 있는지 찾아내면 되죠. 뭘까요? 네, 잡손실. 3번. 자, 결산과 관련된 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문제가 이제 그 실무 수행으로
자료 1번으로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론에서도 결산 문제를 막 여러 개 냈던 그런 회차가 있었어요. 그쵸? 몇 회인지 막 결산 문제가 여러 개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론에서. 다음 중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리사항으로 옳은 것. 예, 가나다라 4개 중에 2개가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 자, 이익을 증가시키려면은 수익을 예상하거나 비용을 이연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자, 가번.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단기 대여금의 이자 수취액 중에 차기분을 계상합니다. 자, 이거는요, 수익을 예상한 게 아니라 수익을 이연하는 거예요. 차기분을 계상한다는 말은 이자 수익 단기에 받은 것 중에서 차기분이 있으니까 요건 차기분으로 이연시킨다. 그래서 이건 수익의 이연이에요. 여러분 수익을 이연시키면요. 단기에 이미 수익으로 잡힌 것 중에 일부를 내년으로 차기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의 이익은 감소해요. 예.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미사용 소모품에 대한 소모품을 계상한다. 요거는 이제 소모품 정리입니다. 예, 소모품 정리니까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비용 처리했는데 이것을 미사용분을 자산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정리를 함으로써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나번에 처리를 함으로써 미사용 소모품을 자산 잡았어요. 그러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나요? 증가하게 되나요?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예. 구입시 전부 비용 처리를 해버렸는데 기말에 창고에 가보니까 미사용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산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미사용 금액만큼을 대변의 소모품 B 그리고 차변의 소모품 이게 자산 자본입니다. 결국에 이익이 증가합니다. 예. 나번은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비용만큼을 빼주니까. 그 다음에 다번을 보겠습니다. 임차료 미지급분을 계상한다 이랬어요. 자, 임차료가 비용이죠. 예. 비용을 예상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용의 예상. 자, 비용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라번. 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 지급액 중 차기분을 계상한다. 이것은 보험료가 비용이잖아요. 비용 차기분을 계상해야 되니까 비용의 이연입니다. 이연. 단기분의 비용 중 일부가 차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분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선급 비용 해가지고 가지고 가거든요. 차기로. 그러면 이거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 돼요. 비용의 이연을 한다는 것은 단기에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차기분을 비용을 취소시켜서 선급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차기를 자산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죠 차기로 그래가지고 차기에 그걸 보험료로 다시 비용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 정리는요. 비용을 이연하거나 수익을 발생하거나 수익을 예상하거나 비용을 이연하거나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서는 그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번에 있는 것은 이제 소모품 정리 관계인데 지금 나번에 있는 소모품 정리 회계 처리를 보니까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자산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은 거는. 그러면 비용에서 취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라가 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네. 7번 한번 답 찾아보세요. 다음 거래의 기록 누락이 주식회사 한공 25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월할로 계산해 가지고 이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향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건물의 일부를 25년 12월 1일 날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결산까지 임대해 주고 6개월분 임대료 24만 원을 26년 1월 10일 날 받기로 했다. 아직 안 받았네요. 예. 아직 안 받았다고 해서 한 달치 임대료를 계상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달치 임대료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락했다면 누락했다면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말이에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한 달치 임대료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6개월에 24만 원이면요. 한 달은 얼마예요? 한 달에 4만 원이네요. 그죠? 예. 우리가 임대를 12월 1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결산까지 임대 기간은 한 달입니다. 따라서 20만 원이라고 한 거는 일단 탈락이에요. 예, 4만 원. 자,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수익이죠. 이걸 누락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한 달치를 누락시켰으니까 한 달치만큼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죠. 1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이 결산 수정 회계 처리이다.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두 가지가 결산 수정이에요. 첫째, 선급비용 5만 원 반영했고 이자 비용 5만 원. 예, 비용의 이연입니다. 이 거래가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잡았고요. 대변의 이자 비용을 취소시켰어요. 이건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냐면 이자를 받은 것 중에 단기에 받은 금액 중에 5만 원은 차기분에 해당되는 비용이라서 이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결산 수정분계예요. 예, 비용의 이연입니다. 비용의 이연. 여기서 비용은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을 찾아보는데요. 영업이익에 일단 영향이 있을까요? 이자 비용이? 네. 영향이 없죠. 이자 비용은 영업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1, 2번은 일단 탈락. 자,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영향이 있을 텐데, 자, 비용을 취소시켰으므로 이익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이자 비용 대변에 비용 취소시켜가지고 내년 비용으로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단기예요, 단기. 예, 우리 단기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단기에는 증가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20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십시오. 다음 중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 사항 아닌 거. 네, 그러면 세 가지는 증가시키는 건데 하나가 증가가 아니란 얘긴데요, 이익이. 자, 1번을 보면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을 계상한다. 이거 비용의 이연이에요. 비용을 이연시키면 당기는 이익이 증가합니다. 네, 비용의 이연.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에요. 이익을 증가시켜요. 비용을 이연시키니까. 다음에 2번.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 선수분을 계상한다. 이건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자 수익이 수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자 수익을 선수분을 계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로 잡죠. 수익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수익의 이연이 답이 됐어요. 그러면 3번은 증가시키겠죠.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한다. 이건 수익의 예상입니다. 예, 수익의 예상은 수익을 증가시키게 돼 있어요. 임대료가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비중,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상한다. 예, 소모품 미사용액 계상하면은 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전부 먼저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용을 취소시켜 주니까 미사용액만큼. 네, 아까 설명할 그 내용. 자, 요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 예, 물론 우리가 지금 결산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은 자동 분계로 하고 있죠. 예, 그러나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 다 했으니까 여러분 알죠. 자, 기말 매출 채권은 1,700이요. 대손충당금이 5만 원 있는 상태예요. 기중에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과 대손 처리한 채권이 회수액은 없다. 뭐 깔끔하네요. 그러면 중간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이 없어요. 예. 대손이 확정된 것도 없고 또 대손 처리한 돈이 회수된 것도 없습니다. 자, 대손이 확정돼 버렸다면 기말 매출 채권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도 같이 줄어들죠. 그리고 대손 처리한 돈이 회수가 되면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죠. 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매출 채권의 1%다. 자, 매출 채권의 1%라면은 지금 변동 없는 기말 채권의 1%는 얼마입니까? 예, 17만 원이죠. 1%는 17만 원이다. 자, 그러면 17만 원을 분개해야 됩니까? 대손 충당금이 있는 5만 원을 뺀 12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12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1%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지금 5만 원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결산 자료 입력하는 숫자는 17만 원이 아니고 여기 5만 원 빼주고 보충할 금액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12만 원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입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12만 원, 대본의 대손충당금 12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때는 12만 원 입력하고 해야 돼요. 12만 원. 문제들이 너무 길어서 좀 짧은 걸 찾아보. 예.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4월 10일의 거래에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예, 4월 10일 날 이날 대손상각비가 얼마 발생합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에 24년 결산 때 매출채권이 400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4만 원 대손 충당금이 설정돼 있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25년 4월 10일, 네, 그 다음에 4월 10일이 됐고 거래처 공인, 주식회사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4월 10일 날 대손상각비는 얼마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까? 예. 자, 회수 불능한 외상 매출금은 6만 원인데 지금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었어요? 4만 원 있었죠. 그러면 얼마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될까요? 예, 2만 원. 모자라는 것만 대손상각비가 되죠. 대손 충당금에서 4만 원은 상계 처리하고 모자라는 2만 원만 대손상각비가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손 처리, 그 대손 발생했을 때 대손 처리 분계예요. 1번. 무형자산 상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죠. 특허권에 대한 2차년도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냐? 특허권은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합니다. 취득할 때 재비용 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취득 원가는 플러스 1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돼요. 산정 가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질문한 것은 2차 년도의 무형자산 상각비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은 1차 년도든 2차 년도든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110만 원을 110만 원을 내용 연수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예요? 11만 원이 아니 22만 원인가요? 예. 22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예. 여기서 질문을 2차 년도라고 했지만 정액법은 1차 년도, 2차 년도 동일한 거죠. 예. 그래서 22만 원.
비용의 이연 회계 처리. 네. 결산 문제로 이제 결산의 1번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자, 47번 문제. 결산의 1번 문제로 비용의 이연 문제로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항공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7월 1일 날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7월 1일 날. 그리고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답니다. 주식회사 항공이 기말 결산분계로 옳은 것은 월알로 계산을 해주라 하는 건데 보험을 7월 1일 날 가입했기 때문에 1년분 가입했으면 보험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몇 월 며칠까지죠? 6월 30일까지. 그래서 6개월치가 아직 미경과 기간이 되겠습니다. 6개월치가 미경과 기간.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이니까요. 거의 딱 절반이죠. 6개월이면. 그러니까 60만 원을 이연시켜야 돼요. 자, 비용을 이연시키면 단기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맞는 분계 어디에 있습니까? 비용을 이연시키는 분계 몇 번에 있어요? 3번 여기. 자, 차변에 선급보험료라고 했지만 선급보험료는 선급 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선급 비용. 우리가 선급 비용 하면은 선급 보험료, 선급 이자, 선급 임차료 등 하여튼 모든 비용을 선급 비용으로 개정 과목을 모아서 쓰고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또 만든다면은 선급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선급이자는 선급이자로, 선급임차료는 선급임차로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이제 일단 선급비용으로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차변에 여기서 선급보험료는 선급비용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번의 분계를 보게 되면 대변의 보험료로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이연시키면은 단기의 이익은 반대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이연시키니까. 4번이 답이었고. 57번. 이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 우리가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했던 것을 동원해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이 이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수익이든 비용이든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다 선자 돌림으로 풀이가 일어나요. 선수 또는 선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 보기에서 선급이다, 선수다 하면은 아닙니다. 자, 1번 선급 이건 아니죠.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은 해당이 됩니다. 선급이니까. 2번 이거는 선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예. 우리가 선자 들어간다는 말은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을 제가 얘기한 건데, 이게 선수금이 나타나 버렸어요. 답은 2번이에요. 선수금은 일단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즉 결산 정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선수금을 수령하고 부채로 계상하였다. 이거는 선수금 받았을 때 대변에 선수금 부채 잡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수익이나 비용을 이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회계 처리예요. 자, 3번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이죠.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 부채로 계상했다. 이거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4번 선급보험료. 예, 선급 비용이죠.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이연하고 관계없는 건 2번입니다. 이건 계약금 수령하고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부채 잡는 거. 이거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냥 부채의 증가일 뿐이에요. 수익이나 비용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된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구만. 자, 6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재무상태표를 보고요. 전기와 단기를 보고 지금 이 차량 운반구 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차량 운반구 관련 계정 과목 재무상태표의 전기와 단기분을 보면서 밑에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량은 25년에 취득했어. 음, 전기에 요거 24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리가 지금 25년도 회계를 배우는 거니까요. 여기서 전기는 24년도로 2024년도고 단기가 20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량 운반구는 전기에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5년도에 취득했다면 말이 안 되겠네요. 24년 7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24년의 감가상각은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요 30만 원은 1년치인가요? 6개월치인가요? 6개월치죠. 그렇잖아요. 자, 차량 운반구를 7월 1일 날 취득했으면은 기말에 감가상각할 때 1년치를 하는 게 아니죠? 예. 6개월치만 해야 돼요. 아, 이게 6개월치 감가상각비구나. 300만 원에 취득한 차량의 6개월치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그걸 일단 체크하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 300만 원이다. 맞죠? 예, 여기 300만 원 취득 원가 있어요. 맞다. 2번. 전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여기 있네요. 30만 원. 예, 맞고. 3번. 단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60만 원이다. 맞나요? 예, 맞네요. 왜 맞다고 할 수 있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9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단기에 60만 원 했으니까. 예.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번의 올바른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네요. 문제는 너무 쉬워요. 뭐 1, 2, 3번 다 맞았으니 4번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자, 단기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240이다. 틀렸네요. 여러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러면 당기말 차량운반부의 장부 금액은 240이 아니라 얼마라는 얘기죠? 210이죠. 예, 210이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정액법은 여러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정률법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정률법. 예, 정률법은 한두 번 해본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해봅시다. 12월 결산법인 주식회사 한공은 2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1년 지났죠. 1월 1일 날 샀으니까. 내용연수는 5년 이후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고 상각률이 45%예요. 0.45. 이때 25년과 26년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 알맞는 것은 예, 올해 거하고 내년 거까지 계산을 해 보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12개월 지났죠? 예, 1년 지났으므로 취득금액 100만 원 곱하기 45% 하면 됩니다. 예, 1년에. 상각률 45% 바로 곱하면 돼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25년도는. 예, 45만 원입니다. 자, 내년도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100만 원에다 0.45 곱하면 안 돼요. 얼마에다 0.45를 곱해야 될까요? 예, 55만 원에다가 0.45, 45% 곱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55만 원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취득금액에서 전기의 감가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미상각 잔액이다. 네. 전기말 장부금액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률법 계산에서는 아직 상각하지 않은 잔액, 미상각 잔액, 장부금액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은 이렇게 대상 금액이 그 다음에 푹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뚝 떨어져요. 첫 해에는 많았다가. 자,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24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예요. 예. 주로 이제 감가상각을 손으로 계산해 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를 낼 때, 정액법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는데 가끔 정률법이 나오니까, 예, 정률법 알아두셔야 돼요. 네, 내부 통제에 대해서 한동안 시험이 안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몇 회에선가 툭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7번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부 통제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목적.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내기도 쉽죠. 1, 2, 3, 4 보기 4개니까 3개는 이제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그거 쓰고 하나 다른 말로 쓰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내부 통제에서 문제를 낼 때. 자, 목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음, 자, 아닌 게 하나 있다면 몇 번이 답인가요? 예, 1번 이거예요. 경영진의 경영 능력을 측정하려고 내부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목적은 뭐였느냐? 예,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 다음에 재무정부의 신뢰성,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거. 예, 요 세 가지 밑에 있는 요 세 가지가 목적. 목적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럴듯하게 써놓은 것을 골라내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아마 보기도 여기 1번 그 답이 되는 보기까지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가끔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문제로 내기도 하는데 내부 회계관리 제도 문제가 있으면 한번 없네. 네, 내부 회계. 어, 그 정도만 아니고 요즘은 많이는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면은 수출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으니까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생산지국이 아니고 예,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죠. 소비주국.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죠. 네,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우리 사업자 등록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사업자 등록, 우리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 아시죠? 예,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만드는 걸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한 자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관할 가까운 세무서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제도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걸 찾아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항상 되지 않을까요? 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사업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냐, 이걸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도 하다 보면 영리적인, 부가가치세가 관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됐네요. 옳지 않은 것.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했으니까. 자, 나머지는 다 맞으신가 한번 읽어볼까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일시적 우발적이라는 말은 어떤 행사 때만 사업을 하고 평상시엔 사업을 안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그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사업자의 사망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로 본다. 맞습니다. 상속받았을 때 신규로 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변경을 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정정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과세가 되는 용역. 자, 상가를 임대했다. 건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했어요. 용역을 수입했습니다. 여기에 과세되는 용역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과세가 아닙니다. 자, 뭐가 과세일까요? 상가 임대. 임대업이 용역이에요. 시설을 유형자산, 자기의 유형자산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가 임대는 과세입니다. 자, 2번. 건설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근로제공은 용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세로 과세해요. 근로소득세로. 그래서 우리가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면은 근로소득세, 소득세이고 고용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할 때 독립적으로 제공한다는 표현을 써요. 예.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그건 용역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용역 사업. 자, 청소회사하고 우리 회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뭐 청소하는 사람을 뭐 홍길동 씨를 보내든 김철수 씨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와서 건물 청소만 해주면 돼요.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또 우리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요. 출근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자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과세예요. 용역의 공급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나 근로를 제공한다. 고용관계로. 그건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소득세이고. 그다음에 4번에 용역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재화의 수입.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미국 자동차를 수입했다. 부가세 과세하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예, 교육, 교육은 원래 면세니까, 교육은 원래 뭐 국내에도 면세니까 면세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용역에 과세가 되는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용역 같은 것이 그 건설 용역 같은 것이 그 용역이잖아요. 건설이 용역. 그러면 외국의 건설을 우리가 수입한다. 그 기술을 건설 기술. 그러면 그거는 부가세가 없다 이겁니다. 용역의 수입이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의 그 유형별 연습 문제의 이론을 그때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만 풀어봐 가지고 한번 네, 더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25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